자, 문제 갑니다. 437번입니다.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하고 이런 상태에서 만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이죠. 이 사다리꼴의 넓이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뭔가 되게 익숙한 모양 아니니?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 우리 공수원에서 2차 함수 최대체수 할 때도 이거 했었죠. 근데 혹시 알고 있었니? 그때는 요 사다리꼴의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다. 공수원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했죠. 함수 자체의 차수가 달라집니다. 넓이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갑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까? 미지수를 잡죠. 자, 요 점을 잡습니다. 사다리꼴의 모양이 바뀌는 건 저 점 때문일 거 아니야. 그지? 제가 동점이겠죠. 그래서 요 점을 t, 6t-t의 제곱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얘만 있으면 안 되죠. 요 점도 알아야 되죠. 왜냐면 사다리꼴은 가로 길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중요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잡냐? 얘는 자, 이 주어진 2차 함수의 축이 얼마죠? 축이 x는 3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6이고 저기가 3이겠지.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축이 3이 되니까 이 3의 대칭인 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x좌표의 합은 6이 되겠죠. 대칭이니까. 얘가 네, 3의 대칭이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의 x좌표의 합은 6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점은 어떻게 잡는다? 6-t라고 둘 수가 있죠. 그리고 y좌표는 똑같이 6t-t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됐나요? 축이 3이니까요. 그지? 아, 얘들 둘의 중점이 3이니까 합은 6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요 윗변이, 얘들아, 요 윗변이 바로 이 x좌표에다 요 x좌표를 뺐겠죠. 그러면 6-2t가 됩니다. 아랫변은 당연히 6이고, 여기 보이잖아, 그지? 그리고 높이는 얘가 높이겠죠. 됐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넓이 s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6-2t와 아랫변 6을 더하고 곱하기 높이 6t-t의 제곱을 곱한 다음 반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넓이입니다. 자, 2는 여기서 나눠버릴까? 그러면 6-t가 되겠고 6t-t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전개하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2t에다가 뭐? 잘못 썼다.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맞네? 12t의 제곱 맞구나. 자, 그 다음에 1차는 없죠. 그리고 플러스 36t, 여기 1차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자, 근데 약간 여담인데 우리 이제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최대체소의 활용이잖아. 지금 우리 최대체소의 활용은 구간의 양 끝점에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대체소 활용 문제는 구간이 있다면 구간의 양 끝점에서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실생활에서 최대체수를 구하잖아. 근데 주어진 범위에서 시작과 끝에서 답이 되면 그건 다룰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의미가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최대체수의 활용 문제는 미분에서 0 되는 지점에서 반드시 최대체수로 가죠. 알겠죠? 미분하여 0인 값에서 반드시 최대체수를 구할 수 있다. 최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구간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구간을 그래도 써볼까? 얘들아, t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죠? 0보다 크고 t가 3보다 작다.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겠죠. 그래야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제 말 이해가요? 다시 얘들아, 요 점에서 요 점 사이, 요 사이에서 움직여야지만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등호도 없기 때문에 0하고 3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24t에 플러스 36은 되고 0 되는 지점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t-2랑 t-6이 될 건데 이 범위 안에 있는 t는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라는 값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도 대입해도 되고. 그렇지? 그러면 4 곱하기 8, 그래서 32가 최대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학교 시험 잘 놉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죠.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예.
자, 넘어갈게요. 440번 갑니다. 최대째수 하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440번. 반지름 길이가 5인 9가 있죠. 스피어리 있는데 요 녀석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 최대값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자, 공간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모양을 그리는 게 맞겠죠. 원을 하나 그리자. 반지름 5대2. 그 다음에 원뿔이 내접한다는 것은 원뿔은 2등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이 5인 9 안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과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됐나? 그러면 이 수선의 발까지 길이,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고,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 분명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의 부피, 볼륨은, 자, 뿔이니까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요게 바로 부피겠죠. 됐습니까? 근데 생각해볼래? 얘들아, 반지름하고 높이가 가만히 있겠니? 아니죠. 변하겠죠. 그래서 R하고 H는 둘 다 변수인데, 변수가 두 개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로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는 R과 H, RH 관계식을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가 두 개면 서로 독립적이라면 어떻게든 최대째수를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럴 리가 없죠.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식을 구해야 됩니다. 어디 있죠? 자, 원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선이었죠. 이렇게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 다음 요거 있죠, 얘들아? 요 길이는 뭘까? 요 길이는 H에다가 반지름을 뺀 거겠죠. 왜냐면 요까지가 5가 되니까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이 직각삼각형이 바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곳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h-5의 제곱과 더하기 r제곱을 했더니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안에 관계식이 녹아 있네요. 그래서 쭝쭝쭝쭝 정리하면 r제곱이 25h-h제곱 이렇게 정리가 쪽쪽쪽쪽 됩니다. 25가 소거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r제곱 대신에 h를 넣어서 h에 관한 함수로 만드는 겁니다. 되나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작업이었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은 우리의 볼륨을 h에 관한 문자로 만들면 되겠죠. 3분의 파이를 앞에 세워놓고 여기다가 h 하나 더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25h 제곱에 마이너스 h 세제곱입니다. 됐나요? 그지? 자, 이거 활용 문제 맞잖아. 이거 활용 문제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지점만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륨을 h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3분의 파이는 가만히 두셔. 놔둬. 그래서 50h 마이너스 3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 되는 지점은 0하고 3분의 50인데 0이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h는 3분의 50일 때가 바로 최대가 됩니다. 답입니다. 되니? 시험 나온디? 예? 장에 나오죠. 이런 건 이제 수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죠. 약간 변형해서. 그치? 넘어갑니다. 올라라라라라. 442번. 뭐, 이상한 거 있나? H 구하는 거 맞나? 네. 맞죠? 네. 이게 미적분이 쉬운 게 아니다, 그지? 어렵대, 얘들아. 공부 지금 많이 해놔. 그지? 뭔가 집중적으로 학습할 때가 있어야 돼. 이런 방학 때 하루 종일, 그지? 몇 날 며칠이고 이거를 계속 뚫어봐. 지금 현재 수능 1것이 얼마야? 알고 계십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현재 82에서 86 이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82였던 적도 있고, 무난하면 84, 좀이 쉬우면 86. 쌤, 왜 점수가 그따 이상한데요? 왜냐면 3점짜리 틀린 애들이 있어. 옛날에는 3점짜리는 약간 무리였거든? 3점짜리는 그냥 무난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3점도 어렵습니다. 3점 어려운 거 있대. 그래서 3점에서 많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뭐 점수가 약간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들아 봐라. 1컷이 평균 84라 치자. 얘들아 이거 봐, 이거. 장난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재수생도 있거든? 그치? 재수생이 있어. 분명히 재수생도 들어왔는데, 4점짜리를 4개나 틀렸거든? 그래도 1등급이 나온다는 거. 그지?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첫 번째, 난이도가 높구나. 지금 수학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구나.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쌤, 킬러 빼고 다 맞추면 1등급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킬러라고 하면 21번, 작년 21번 문제 정답률 3.5%, 작년 22번 문제 정답률 2.5%, 두 개 다 5%가 안 되는 거. 작년 30번 문제 당연히 5% 미만이었죠. 그리고 29번 문제, 요 네 개가 가장 극악의 정답률을 가지는 네 문제인데, 요걸 틀려도 1등급 나옵니다. 그지? 당연히. 그래서 킬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맞춘다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지? 그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뭐 결국에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1등급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 그런 계산이 서거든. 근데 뭐 킬러 빼고 다른 건 엄청 쉬운 거,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어느 정도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얘들아 잘 들어. 제가 진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이거 생각 안 바꾸는 사람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제 말 듣고 있나요? 내신에만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지? 내신이 다가 아니야, 절대로. 얘 아무리 좋아도 수능 못 치면 못 가는 거야, 좋은 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 돼. 반대로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아도 수능을 잘 치면 좋은 데 가는 거야. 수능은 그런 녀석입니다. 너무 중요한 시험이라고. 근데 봐봐, 이제 고2 올라가잖아. 이제 고2잖아. 고1하고 똑같이 공부하면 되겠니? 안 됩니다.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1 때는 당연히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아. 얘들아, 여기서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 그지? 내신에 완전히 올인하는 게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지? 근데 사실 내신이 좋은 사람도 안 좋은 사람도 결론은 하나야. 수능 대비를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당연히 곁들여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응? 진짜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죠? 봐봐. 지금 내신이 내신이 예를 들어 1.8이야. 좋은데 못 갑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 내신이야. 내신이 1점대 후반이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택도 없습니다. 내지도 못해. 알겠지? 진짜 잘 가봐야 경희대 갈까 말까. 아마 학교마다 조금 좀 다르긴 한데 택도 없죠. 얘들아, 이걸로 잘못하면 경대 간디. 경북대도 냈는데 좋은데 못 내. 뭐? 한번 찾아봐봐. 얘들아, 내가 요새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라 계속 보고 있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야. 내신 1점대 후반대면 낼 데도 없어. 2.0 넘어가면 그냥 쫑이야. 예를 들어 내신이 2점대야, 2.2야. 그냥 버려야 됩니다. 아무 데도 못 가요. 영대 갑니다. 영대 가면 돼. 가고 싶으면 가. 누가 가고 싶어? 그렇지, 가고 싶지 않지. 영대 의대 아니, 의대는 절대 못 가죠. 뭐, 못 갑니다. 얘들아, 생각해. 근데 지금 넉넉고 있으려고? 괜찮니? 괜찮아? 안 되죠. 내신이 1점대 후반이랑 2점대 초반에 머무르는 사람은 저 내신을 바짝 당기지 않는 이상 명문대는 수시로 못 갑니다. 100%. 100%. 근데 이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럼 뭐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니? 그치? 맞잖아.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결국. 그죠? 그러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올해부터는 수능 대비를 조금씩 해야 돼. 응? 집에 가서 혼자 인강도 듣고, 저녁에, 그지? 학교 수업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약간 비는 시간들이 있으면
수능 문제집 하나씩 사서 계속 풀고 스스로 계속 헤쳐나가야 돼. 물론 수학은 이제 수능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긴 해. 매 시간마다. 근데 아우 얘들아 제발 멍하게 살면 안 된다. 진짜로. 알겠지? 지금 내가 개개인마다 다 성적을 내가 알고 있잖아. 대충. 근데 불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 거야. 알겠지? 그지? 최소한 스카이랑 성균관대까지는 그지? 그래 한양대까지 하자.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는 가셔야 돼. 이 밑에 학교는 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지? 여러분 시대에는 뭐 저 찝찝으리한 뭐 경희대 뭐 중앙대 이딴 데 나와가지고 성공 못해요. 알겠습니까? 최소한 이 이상은 가야 돼. 그럼 봐봐 성균관대 내려면 내신 얼마인 줄 아나? 1.3이야 얘들아. 1.3 최소 1.3. 그지? 수능은 300만점에 255점. 요게 바로 성균관대 공대입니다. 그지? 오케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지. 내신이 1.3 이내든지 아니면 수능이 260 가까이는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지?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멍하게 살고 있으면 그냥 지방대 가는 거야. 이제 좀 깨어나세요. 이제 좀 허물을 벗어. 공부에 허물을 벗어야 돼. 그지? 멍하게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딩딩딩 하고 내신 대비만 딩딩딩 하고 그냥 뭐 프리트 나눠 좀 풀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계획 없이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부가 되시면 안 돼. 이제는 자기 계획, 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올해 1년 동안 내가 수능을 쫙 끌어올릴까 그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고. 알지?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 얘들아 언어 영역 95점 이상 나와? 그럼 인정. 오케이. 언어 영역 100점 아니면 97점 뭐 96점 요 정도 나오는 사람은 괜찮아. 그거는 이제 계속 공부하면 돼. 그렇게 어차피 잘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언어 영역 문제집 하나 사. 내가 약한 거 있잖아. 요즘 얼마나 좋아. 파트별로 나눠져 있잖아. 그지? 과학 지문 뭐 철학 지문 뭐 다 따로 나오잖아. 문학 엄매 아니야? 맞던데. 그거 사. 자기가 부족한 거.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풀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수학도 봐봐. 수학도 지금 모의고사 치면 1등급 나와? 안 나오면 공부하셔야죠. 당연히. 지금 이게 수능이잖아. 얘들아 미적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대수, 미적분, 수능 문제집 하나 사서 봐봐. 킬러 못 풀겠잖아. 어렵지 않니? 근데 하루에 킬러 2개씩. 하루에 킬러 2개. 좀 욕심부리면 3개. 기분 안 좋아. 1개. 라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킬러를 공부해. 하나하나씩 고민해보면 되잖아. 안 풀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풀어보고 안 되면 내한테 갖고 와서 쌤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왜 안 돼요? 이렇게 해보고. 그거 되게 작은 노력들. 그지? 이제 사회랑 과학이 되게 대세가 되는 거 알지? 얘들아 사회과학은 지금까지는 그냥 내신 공부였을 뿐이잖아. 이제는 수능 치잖아. 그지? 공통사회, 공통과학 중요하대. 엄청 중요하죠. 왠 줄 알아? 원래는 문과 학생들은 사회를 쳤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쳤잖아. 이제 통합이 됐죠. 그지? 이거 찬스고 땡큐야. 여러분은 이과니까. 여기서 조금만 벌어버리면 문과에도 제끼고 내가 올라가면 많은 점수를 벌 수 있거든. 그지? 이제는 수능 나오는 과목이잖아. 사회 잘해? 과학 잘해? 아니 못하면 만약에 못한다면 집에 가서 저녁에 인강 하나씩만 듣고 자. 얘들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지금 하면 11시잖아. 이거 더 늦나? 11시에 가가지고 야식 먹으면서 하나만 봐. 그 뭐 과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거 1년 메가패스 1년에 55만 원 아니야? 아닌가? 강남구청은 좀 싸고 그거 안 끌어주는 부모님 없을걸. 그냥 하나씩 좀 보고. 근데 영어 얘들아 뭐 쌤 저 영어는 괜찮은데 영어 100점 나와? 100점 안 나오면 공부해. 이제 영어 막 88 나오고 막 익하잖아. 그지? 알지? 작년에 내가 얘기했지. 작년에 25만 명이 수시 떨어졌죠. 왜? 영어 때문에. 영어 1등급이 원래는 10%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작년에 3%가 나왔잖아. 다 영어 때문에 수시 다 떨어졌죠. 그래서 내신이 좋은 사람은 더욱더 영어를 잘해야 돼. 알지? 근데 저는 뭐 정시 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어는 어느 정도 90점 넘어야 돼. 얘들아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한 2점 난디?
그래서 90점하고 88점 차이가 2점 난다고. 수능 점수로 수학 2점 차이야. 근데 2점 차이 크대. 그 2점으로 다 떨어지는데. 알잖아. 그지? 공부해. 그지? 내신 대비만 제발 학교 가가지고 졸고 학교에서 내준 프린트 풀고 막 미친 듯이 내신 공부만 했다면 이제는 그거 당연한 거고 그 공부도 해야 돼. 기본이잖아. 근데 매일매일 내가 나를 위한 어떤 행동 하나씩을 조금씩이라도 해. 매일매일.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언어 영역 지문 한 두세 개 하루에. 수학 킬러 한두 개. 그지? 사회과학 인강 하나. 이게 해봐야 2시간도 안 걸린다, 얘들아. 그지? 요것만 좀 더 플러스 하라고, 알파.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됐을 때, 얘들아, 봐봐. 내년 이맘때 됐는데, 그래, 내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럴 수도 있잖아, 사람이. 그지? 그래서 내신이 한 2.3으로 마무리 지었다. 치자.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로는 못 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한 270 나와. 그러면, 미래가 너무 밝지 않니? 얘들아, 이거 유지만 해도 성균관 되는가? 연세대 고려대도 가. 그지? 요 점수 만약에 수능에 나오잖아. 약대죠. 약대도 갑니다. 270이면. 265점이 경대 약대야. 알겠니? 얘들아, 제발 멍하게 살지 마. 제일 멍청한 게 뭔지 아나? 자기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노력하지 않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뻔히 보이잖아. 이제 알잖아. 올려. 1년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 1년이면. 내년 이맘때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대신. 매일. 매일 쌤이 말하는 이것만 지키잖아. 매일 언어 지문 두세 개. 수학 킬러 두세 개. 사회과학 인강 하나씩. 이거 1년 내내 지켜봐봐. 내년 이맘때면 점수 안 오르면 말도 안 되는 거야. 1년을 했는데. 이제 바뀌어야 돼. 얘들아, 진짜 바뀌어야 된대. 안 된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똑같이 공부할 거면 내신이 1점대 초반인 사람은 그렇게 그래도 돼. 내신 어차피 1점대 초반이면 좋은 대학교 가. 근데 아니라면 공부해라. 다른 거 해라. 제발. 알겠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울 가야 된대. 얘들아, 대구에 있을 생각, 의대, 치대 제외. 의대, 치대, 모바일광학과, 수의대 제외. 한의대 제외. 걔는 대구에 있어도 돼. 그죠? 어차피 상관없어. 그지? 여거나 거거나 똑같잖아. 근데 다른 과들은 서울 가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대구에 있으면 큰일 나. 나중에 여기서 일자리 없어가지고 허우적된다. 안 되죠? 자, 어쨌든 다시 하자. 제대로 해서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모든 과목 1등급 나와야 돼. 모의고사. 그지? 그것만 있으면 아주 큰 카드를 갖고 있는 거야. 자, 문제 갑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a가 3보다 작대요. 오케이. 근데 요 함수가 있어. 얘들아 해봐라. 이제 좀 보인대. 얘 뭐야? fx 2차잖아. 그러면 얘는 3차겠죠. 그죠? 3차 함수에 절대값 붙여놨네. 우리 아까 몇 번 했지? 그지? 절대값. 차의 함수라고 생각해야 되고, 얘들아, 함수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x축이 그 선인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3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됐나? 3에서만 미분이 안 된대. 얘가. 오케이? 그랬을 때, gx의 극대값은 32일 때 fx를 구해봐라. 이러면. 자, 바로 보이면, 이제 바로 보이셔야 되는데, 얘들아, 요 녀석이 뭐라고? 3차인데 3에서만 미분이 안 되죠. 오케이? 근데 요 녀석이 지금 A를 근으로 갔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A라는 점을 지나야 되잖아. 요 A를 지나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툭 지나면 되는데 안 되죠. 왜?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미분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A를 지나긴 지나되 접하고 지나야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3은 미분이 안 되니까 3 지나도 되죠. 문제에서 말하는 바를 바로 그래프로 캐치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됐네. 요 fx는 즉 얘가 x-a를 중근으로 갔잖아. 그지? 인수가 두 개잖아. 그러면 얘는 x-a랑 x-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a만 찾으면 끝나. 그래서 요 함수를 다시 볼 거야. 근데 요 함수의 무슨 값? 극대가 32거든.
근데 얘는 절대값이 있어서 접어 올린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다시 그릴게. 요렇게 생긴 애가 있거든. 근데 얘가 A고 얘가 3이거든. 근데 얘를 접어 올린 거야. 요렇게 접어 올린 거죠. 됐지? 요 녀석의 무슨 값? 극대값이 31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구나. 아, 요 점이 마이너스 30이었던 거야. 그지? 그럼 얘가 32니까 요 녀석의 y좌표가 3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극소가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가지고 A를 구할 거야. 됐니? 잠깐만 집중. 야 비율 관계 꿈에서도 생각해래. 알겠지?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된다. 바로 간디. 몇 대 몇? 2대 1이죠. 내분점입니다. 얘들아, 내분점 어려운 거 아니지? 3분의 크로스곱.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6이죠. 요게 바로 요 점의 X좌표야. 알겠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 함수를 봐봐. 이 함수는 X-A가 중군. 이게 중군 A가. 그 다음에 X-3이겠죠? 요 녀석에 얘를 대입합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32가 나오면 되겠죠. 할 수 있겠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안 하면 막 미분하고 해야 돼. 그냥 바로 넣는 거야. 그래서 바로 넣습니다. 3분의 A 플러스 6에 마이너스 A. 얘들아, 이거 계산 되게 더러울 것 같잖아? 생각보다 안 더럽디. 3분의 A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이죠. 얘를 통분한다. 얘를 통분하면 3분의, 요 통분한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곱하기 3분의 A 마이너스 3이 된다. 요 값이 마이너스 27이다. 요거 할 거, 마이너스 32다. 요거 할 거거든. 그렇지? 잘 보면, 얘들아, 요거 말해. 요거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3이지. 그게 여기도 있대. 얘가 별로 옳은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얼마야? 9분의 4 곱하기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얘는 3분의 A 마이너스 3이거든. 근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세제곱이 있고 4랑 32를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곱하기 27 이렇게 나오거든. 따라옵니까? 근데요,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얘 봐봐. 얘 2의 세제곱이야. 얘 3의 세제곱이고. 그지? 그럼 결국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란 거야.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fx는 요거 fx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fx는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요. 여기서 4를 넣잖아. 그러면 f4는 얼마? 7이 될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빡세. 알겠지? 이렇게 잡아내서 바로 함수 두고 대입해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계산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수능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평가원 시험에 445번 할게요. 445 문제 많이 풀자. 우리 어쨌든 어려운 거 다 웬만한 거 유명한 건 좀 많이 풀어야 되고. 445 해보세요.
자,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 함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요거 먼저 가죠. 얘들아, 이거는 뭐, 다들 어느 정도 알던데. 얘들아, 얘가 뭔 뜻이지? x는 2에 뭐가 돼? 대칭이다. 있죠? 2에다 더하고 뺏는 게 같잖아. 그래서 저 함수는 x는 2의 대칭이죠. 근데 얘가 1에서 무슨 값을 가는다? 극소를 간다 그랬지? 그때 극대값 구하라. 이런 겁니다. 자, 바로 스케치 갑니다. 얘들아, 4차가 선에 대칭한대. x는 2에 대칭한대.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일 수밖에 없죠. 쌤, 이렇게 생긴 것도 안 돼요. 물론 되는데 문제에서 극대 구하라 했잖아. 극대가 없잖아, 얘는. 이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2입니다. 이해갑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양쪽에 대칭하는 형태겠죠.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노? 얘들아, 뭐라고? 극소가 1일 때 극소라며. 그럼 여기가 1이네.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가 돼?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뭐를 구해야 돼, 얘들아? 극대를 구해야 되거든. 극대를.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이 최고차의 개수 뭐 하나 안 썼나? 아이고. 아, 원점을 지나는 뭐 하나 안 썼네요. 얘가 0,0을 지난다 그랬거든. 됐지? 자, 이제 어떻게 할 거? 이제 어떻게 할래? 자, 함수 둬야 된대. 근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까 내가 가르쳐 준 거 기억나? 선을 긋습니다. 당연히 얼마인지 알아 몰라, 이거? 몰라. 그래서 얘를 그냥 K라고 잡아. 그러면 이 K라는 직선과 1하고 3에서 뭐 하죠? 접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의 fx는 4차 함수인데 최고차에서 1이니 x-1을 제곱에 x-3의 제곱 더하기 플러스 k 이렇게 잡으면 되죠. 됐나요? 원점 지난다며. 그래서 f0 대입하면 9 플러스 k가 0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됐지? 끝났다.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끝이죠. 됐습니까? 알겠지? 이제 작성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그러면 2 대입하면 1-9니까 마이너스 8이 답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한다는 거. 자, 3단계로 갈게요. 3단계 유명한 문제들.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문제들 갑니다. 자, 450번 갈게요. 요것도 유명한 문제죠. 요거 센 C 단계도 있는 문제지. 문제 갈게요. 같이 들어봐. 잘 들어봐. 자, fx라는 함수가 x3제곱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15에 절대값이 있네. 자, 절대값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대. 이 함수가. 그랬을 때 a의 그 최대값을 구해, 최소값 구해봐라. 이런 거죠. 최대값을 구해라. 알겠지? 여기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얘들아, 절대값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미분할래? 오바야.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fx를 나눕니다. 절대값이 0 되는 지점, a겠네. 요 a를 기준으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오죠. x3제곱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15x에 마이너스 15a에 플러스 3이라고 나오고 x가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x3제곱에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15x에 플러스 15a에 플러스 3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의 개형을 예측해야 돼. 얘들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 두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분할 겁니다. 얘들아, 요거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위의 함수는 미분하면 3x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15가 되고 밑에 함수는 3x제곱에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15가 되거든. 됐죠? 잘 봐봐. 얘들아,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사뭇 다르죠? 왜냐면 얘가 0 되는 지점과 얘가 0 되는 지점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야 개형을 알잖아. 근데 위의 녀석은 3으로 약분해 볼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 되는데 생각해. 허근이야. 보입니까? 이거 허근이야. 인수분해 안 돼. 얘는 허근을 가지죠. 미분해서 0 되는 게 허근을 가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약분하면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 x 플러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겠죠. 아,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도함수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긴 애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두 개를 다 그립니다. 밑에 함수는 극대극소를 가지겠죠. 마이너스 5랑 1에서 극대랑 극소를 가지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녀석은 그딴 거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어딘가에 A가 있는 거야. 얘들아, 어딘가에 A가 있어서 갖다 붙인 거야. 이해갔어? A가 있어서 갖다 붙인 거야. 오케이?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는 거지.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서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질문. 쌤, 그러면 A에서는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너무 당연하죠. 왜? 얘들아, 여기 A를 넣어봐. 우극한, 좌극한 둘 다 이게 사라지고 되죠?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A라는 점은 반드시 연속할 수밖에 없어. 이거 다 연속함수들이야. 전부 다 연속. 얘들아, 절대값도 연속이 돼. 절대값 연속이잖아. V자 형태. 이거 A에서 연속이야. 그래서 요 A라는 점과 A라는 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지금 요때 봐봐. 여기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 하고 싶다? 증가하고 싶다 그랬잖아. 증가. 실수 전체에서. 그러면 우리 A는 바로 요 극대점 있죠? 요가 요쪽에 A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A의 위치가 여기가 있어야지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해갑니까? 되겠지? 그래야 A 왼쪽은 이 함수 요 부분을 갖고 오고 어차피 얘는 계속 증가잖아. 예, 갖다 붙이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입니다. 됐니? 자, 453번으로 가는데 요거는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53번. 심지어 얘는 최근 모의고사에도 변형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453번. 자, 문제 할게요. 이거 엄청 어렵대. 잘 봐. 내신에도 많이 나왔어.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가 얘예요. 이거 도함수예요, 도함수. fx 아니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4차지, 4차. 얘는 지금 3차입니다, 3차. 그지? 자, 우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네. 아, 얘는 x 플러스 1이 인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1,0을 지나네. 우선 지나네. 그거는 당연히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근데 뒷부분은 몰라. 뒤에는 모르겠지. 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사이,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죠. 요거는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합니다. 함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다죠. 2보다 클 때는 증가합니다. 함수가. 그걸 만족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솔루션 갑니다. 우리 감소는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 구간에서. 그러면 감소죠.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잖아. 그지? 그 구간에서. 그래서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건데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0보다 작을 때, 얘들아 말이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하거든. 그러면 도함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해갑니까? 함수 여기 있어야 된다고. 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보다 크죠? 2보다 큰 여기 요 구간에서는 함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도함수 여기 있어야 돼. 이해갑니까? 근데 우선 첫 번째 이 도함수는 지금 어디를 지나죠? 요 지나네.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그지? 여기를 지나는데 이 점을 통과하면 돼, 안 돼? 통과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구간에서 밑에 있기로 했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반드시 중근을 가져야 돼. 이해갑니까?
마이너스 1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통과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돼. 알겠니?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 중근의 형태, 접한다. 그제? 접한다. 즉, 근으로 따지면 중근이다. 요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 그래, 생각해. 여기 봐봐. 얘들아, 이 구간에서는 밑에 있고, 이 구간에서는 위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꺾여 올라가서 이 사이를 지나주셔야 돼요. 이해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밑에 있고, 이 구간에서 위에 있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경계를 잡아낸데, 요 녀석이 요렇게 지나도 돼? 되죠.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요렇게 지나도 돼? 되죠.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경계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됐나요? 지금까지 쌤이 얘기했던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수식으로 이끌어낼 겁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이 무슨 근? 중근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중근이라는 뜻은 여기에 근이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이 부분의 근이 마이너스 1이죠. 되겠지? 그래서 쌤이 요거를 요 부분을 gx라고 둘게. 알겠지? 그래서 g-1은 1-a 플러스 b인데 요게 0이 되셔야 돼요.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0,0을 지날 때보다 작거나 같죠? 됐니? 0,0을 지날 때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저 도함수에 0을 넣을 거야. 그죠? 0을 넣어. 휙! 0 넣으면 b가 되는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에 이번에 2를 넣을 거야. 2를 넣으면 3 곱하기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됐지? 짧아. 잠깐만. 집중. 야, 빨리. 관계식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범위 나왔지?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요거에 뭐를 구해야 돼? 최대치수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관계식을 가지고 한 문자로 바꾸고 범위를 알아내면 최대치수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니? 자, 그래서 요 관계식, 얘들아, 요 관계식과 요 범위들을 가지고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체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3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마지막 요 녀석은 얘를 정리하면 b는 a-1이겠죠. 요 녀석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1의 제곱이라 2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이라 요까지 해놓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범위가 나와야 돼. 범위 없으면 최대체수를 못 구한디. 알겠죠? 그래서 범위가 어디 있냐면 여기랑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고친 함수의 문자는 a죠. 그러면 범위도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b 있잖아. b라는 녀석이 여기 있네. a-1이었죠. 이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그 다음 여기도 이건 어차피 약분이 되잖아. 요 b 자리에 뭐를 넣어야 돼? a-1을 대입해야 돼. 전부 다 a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3a 이거 더하기 맞죠? 3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를 크거나 같다죠. 죄송합니다.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튀어나왔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이거 없으면 답이 당연히 다르겠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킬 거야. 이거 2차네? 얘들아 이거 고작 해봐 2차네. 아래로 볼록입니다. 축이 얼마? 2분의 1 맞죠? 2분의 1 맞죠? 그 다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1이 여기 어딘가 있겠고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있습니다. 됐나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최대값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5가 되겠죠. 최소값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1을.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어렵대. 이거 모의고사 킬러야. 옛날에. 근데 변형해서 요즘도 나와. 알겠죠? 자, 주어진 함수의 조건에 의해서 뭔가 부등식이 나오고 관계식이 나와서 최대치수 구하는 거. 초고난도 문제 형태입니다. 별표 치고 반드시 복습해 주세요. 456번도 별표. 이거 옛날에 대구여고 학교식 문제인데.
한 3년 전에 456번 별표. 458번 요렇게 두 개 할게요. 한번 풀어봐. 456번 한번 풀어보자. 풀 수 있어 충분히. 자, 문제 갑니다. 별표입니다. 뭐 학교 시험에 많이 나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 별건 아닌데. 옛날에 뭐 한 3군데 학교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는 한 4년 전에 대구여고 학교 시험 수투에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지? 우리 반 애가 깔끔하게 맞췄더라고. 기억이 나네요. 자, 갑니다. fx라는 함수는 3차죠. 얘 그리는 건 1도 아닙니다. 알겠지? 근데 이런 거는 미분에서 0 되는 지점 구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능한 건데 얘들아 여기 볼래? 얘 지금 홀수차만 있죠? 보입니까? 원점 대칭입니다. 알겠지? 그거 생각하시면 더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얘는 지금 원점에 대칭합니다. 원래 홀수차 다항함수 홀수차만 있으면 홀수차만 있는 상황에서는 원점에 대칭하겠죠. 그러면 쟤를 이제 뭐 인수분해해서 바로 그려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쨌든 적당히 스케치를 해볼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됐니? 자, 그리고 났다. 오케이, 그렸다. 그래서 뭐 요 점이 얼마인지는 뭐 충분히 나중에 구해낼 수 있는 거고 상황부터 이해하자. 자,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V자죠. 그래서 여기가 A, 0이 되는 V자 형태의 그림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A라는 지점이 어디에 있으면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 2개가 될 수가 있지. 그걸 찾으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와볼까? 얘들아, V자, 이렇게 V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다는 말이죠. 자, 지금은 몇 개죠? 지금은 만나는 교점이 하나입니다. 여기 있죠. 이해가지? 하나잖아. 이쪽에 있겠지. 그치? 근데 다가오다가 언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얘랑 뭐 할 때 딱 접할 때가 있겠죠. 이때 교점이 몇 개? 2개입니다. 됐나요? 2개죠. 됐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금 요때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3개겠죠? 3개겠죠? 3개겠죠.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 뭐 노란색으로 그려줄까? 눈에 띄게. 요렇게 되면 얘는 이제 3개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이제 요때는 1개, 요때는 1개, 요때는 2개, 그 다음에 요때는 지금 3개인 상황이죠. 됐니? 이까지만 분석해도 괜찮죠. 그래서 얘가 계속 이쪽으로 오면 계속 3개죠, 지금. 계속 3개다가 갑자기 뭔가 하나 보이셔야 됩니다. 쌤. 여기 있잖아요. 그래 오다가 얘가 요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됐니? 근데 잘 봐. 지금부터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이 상황이 꼭 있을까? 꼭 존재하는 건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대. 문제 쌤이 학교 쌤이 약간 생각이 있으면 이거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거든. 잘 봐. 요렇게 접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변곡점에서 접선이 얘랑 딱 접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지? 뭔 말인지 이해가? 뭔 말인지 이해가? 예? 예, 생각하세요, 생각. 뭔 뜻이야? 얘들아, 여기서 이 녀석이 요 바로 왼쪽을 볼래? 바로 왼쪽으로 요래 생긴 거야, 이렇게. 살살살 와. 살살살 와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게 없어. 불가능하잖아. 왜? 지금 이 접선, 왼쪽에 있는 이 접선이 3차 함수에 변곡점에서의 이 접선과 일치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살짝 왼쪽으로 밀어봐봐. 저렇게 접할 수가 없죠. 제 말 이해 갑니까? 그건 누가 결정 짓는 거야? 그건 누가 진짜로 디테일하게 문다니까, 이거. 요 녀석의 요 기울기보다 조금 더 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해가니? 그럼 결국에 뭐가 문제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뭔지가 중요한 거지. 이해가? 요 이 변곡점에서 접선이 있단 말이지. 얘 기울기가 m이라 하자. 얘는 그 m보다 더 큰 기울기를 갖고 그보다 더 작은 기울기가 되면 이렇게 되면 절대로 접선은 있을 수가 없죠. 디테일을 알겠니? 다시 요때 기울기가 m인 거야. 근데 얘보다 조금 더 큰 직선을 보면 접선이 가능하죠. 이렇게 접선. 됐지? 하지만 요 녀석보다 더 작은 기울기가 되면 접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3차 함수의 최소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거든. 내 말 이해가요? 맞지? 요때가 기울기가 최소일 때인 거야. 요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보다 더 작은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때 기울기보다 더 작은 애는 접선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요때는 하나 가능하고 이때는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겠지.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서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야. 이 V자놈이 가다가 요렇게 돼도 지금 2개 맞지? 이거 2개잖아. 지금 2개잖아. 교점 2개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딱 접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이해 갑니까? 그 디테일한 상황은 누가 결정짓는다? 바로
요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적어드릴게. 요 점에서 자, 잘 봐. 이런 게 과연 발생할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 확인이 바로 뭐냐면 0,0이 변곡점 맞지? 얘들아 이거 0,0의 변곡점이 알겠지? 0,0의 대칭이니까 원점의 대칭이라며. 그래서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거든. 접선 기울기를 구해보면 함수를 미분해서 0을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면 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얘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1 맞잖아. 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요런 경우가 되는 거야. 됐어? 이해가? 그래서 이 함수의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 접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결국 존재하지 않고 다시 그려주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왜?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됐나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지금 이 초록색 상황이 진짜 상황인 거지. 얘가 바로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실제 상황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때 A는 얼마야? 이때 A는 얼마고? 0이죠. 됐니? 이때 A는 0이야. 알겠지? 자, A가 0입니다. 그치? 요거는 요렇게 판단하셔야 돼. 이거 어렵대, 생각보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학교쌤이 있잖아. 더럽게 여기를 2로 바꿔버리면 이 상황이 있는 거야. 에? 얘들아, 여기 앞에가 2야. 그러면 미분해서 0 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접선의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럼 구해야 돼, 내가. 문제를 더럽게 만든다고. 알겠지? 자, 그까지 비교하셔야 돼. 자, 어쨌든 이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들아, 봐라. 요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와볼래? 지금 얘는 이 상황에 일부러 저래 그렸어. 저거 아니라고. 저렇게 그리는 애들 너무 많았었거든.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으로 와봐. 얘들아, 이제 얘를 이래 오른쪽으로 보내봐봐. 더 이상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알겠지? 왜냐면 함수가 이거밖에 없잖아. 두 개가 될 수는 없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접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계산해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 기역. 요거 기역하고, 요거 니은. 요거 니은. 요 상황을 구해야 되는데, 니은에서는 이미 A가 0이라는 걸 구했죠? 됐지? 자, 기역 구합니다. 얘들아, 기역 볼래? 기역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오랜만인데, 얘들아, 봐리. 요 오른쪽 날개 있죠? 오른쪽 날개가 이 3차 함수랑 뭐 하죠? 접하죠. 그지? 그래서, y는 6x 세제곱 마이너스 x와 y는 x 마이너스 a. 절대값의 오른쪽은 그대로 튀어나오는 놈입니다. 얘가 접합니다. 접한다. 여기서 우리는 잡아내셔야 돼. 얘들아, 함수가 직선하고 접한다. 뭐가 같고? 함수값이 같고. 뭐가 같다? 미분계수가 같대. 그래서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t가 t 마이너스 a랑 같다. 그리고 그대로 미분하시면 돼. 18t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렇게 그대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9분의 1이죠. 그럼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텐데 당연히 잔다. 당연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t가 뭔데? 접점이잖아. 마이너스죠. 왜냐면 여기가 t거든 지금. 됐지? 그래서 t 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랍니다. 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어디다 넣으면? 요 위에 넣어야지, 여기. 그러면 a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 값이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온답니다. 됐나요? 됐죠? 이해갑니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인마랑 0이랑 이 두 개야. 답이 두 개야. 이렇게. 됐죠? 쌤, 여기 이렇게 접하는 이 경우는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없는지 왜 없는지 확인해봐. 결론만 지금 시간관계에서 결론만 해줄게. 얘들아,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있지? 얘가 1보다 커. 그럼 그런 경우는 없겠지. 제 말 이해가요? 네. 다시. 얘들아, 얘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요 점, 얘가 지금 V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인마 기울기가 1이거든. 얘 기울기가 1이죠. 그치?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면 얘가 얘랑 접할 수가 없지. 에? 이해가? 아니. 요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쪽은 전부 다 1보다 큰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잖아. 그럼 접할 수가 없죠. 접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원을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이유야.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다 생각해야 돼. 자, 458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3단계 문제 몇 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으로 가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미분을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설날이 있어서 미분 활용까지 끝내고 다음 주는 목요일부터 수업이죠. 그때 적분 들어가서 그지? 미적분원을 마지막 주에 마무리할게요. 자, 458번입니다. 주어진 3차 함수에 절대값을 붙였지. 이제 좀 익숙하니 접어 올리는 거죠. 오케이? 어딘가에 x축이 있는 거야. 접어 올리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이 A는 0보다 커놨대. 상수함수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A가 딱 하나만 있대. 그때 K를 구해내고 함수를 K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여기 안에 건 미분할게. 그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 돼서 0 되는 지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겠죠. 자, 여기서 생각 이제 K 값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모양도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그 모양이 바뀔 때 과연 A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A가 하나가 있는 상황을 잡아내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처음에는 얘들아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막 나누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봐야 돼 원래. 그렇죠? 그러면 접어 올라가니까 함수를 접어 올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접어 올렸죠. 됐지? 그러면 A를 꺼봐. 이제 A 꺼봐. A 꺼서 홀수가 되는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그려봐야 돼. 쌤이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이번에는 3차 함수에서 어디가 X축이냐면 여기 접할 때인 거야. 얘들아, 여기 접할 때가 X축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됐지? 얘들아, A를 꺼봐. A2 껐는데 A가 0보다 큰 왔대. A를 껐을 때 홀수가 되는 점은 딱 하나인데요. 그러면 문제 답은 A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그지? 맞죠? 오케이. 괜찮네.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근데 공부잖아. 해봐. 더 해봐.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어. 적당히 대칭하지 말자. 대칭하면 이상한 상황이니까 너무 특별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나? 그러면 A를 꺼봐. 쑥 꺼면 얘들아 A가 0보다 크게 나왔지? 0보다 크게 나왔죠? 그지? 그러면 요때도 되지? 요도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요도 되네. 올랄랄라 여기도 되네. 이해갑니까? 그렇죠. 이해갑니까? 쌤, 만약에 두 개가 정확하게 위아래 대칭인 상황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3차 함수에 이렇게 변곡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X축을 구해서 요거를 접어 올려볼까? 그러면 상상상 두 개 높이 똑같겠죠? 이렇게. 그러면 A가 이번에는 몇 개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네. 홀수점. 홀수. 됐니? 그 다음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없는데? 그럼 이것도 되네? 이거 되죠? 되잖아. 뭐 어떻게 뭐 있노? 되지? 됩니다. 돼요. 이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음하고 리을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기인 거야.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귀찮아 죽겠다. 너무 많다. 으악. 됐지? 그럼 요것도 되네. 이것도 되는데? 그죠? 얘들아, 반에 X, Y나, 요거 그럼 되잖아. 되네. 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그지? 그리고 마지막 비읍까지 할 거야.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이번에는
x축이 여기인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서, 랄랄랄라, 랄랄랄라, 이렇게 할 거야. 이때는 두 개니까 안 되죠. 그러면 되는 게, 이건 안 되고. 얘 됐고, 얘 되고, 얘 되잖아. 왜 세 개나 있지? 그래서 문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K가 무슨 수? 양수. 이해갑니까? K가 무슨 수?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 리을, 비읍을 볼 건데,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요점의 좌표가 얼마야? 1, 1, K-2죠. K-2 이렇게 되겠지. 요점의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 K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지?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세 개를 종합하면 생각해. 얘들아, 여기가 X축일 때가 후보였고, 여기가 X축일 때가 후보였고, 여기가 X축일 때가 후보였죠. 세 개가. 근데 요점의 좌표는 0,K고 이 점은 마이너스 1, K 플러스 2니까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게 0인 거를 해버리면 K가 양수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문제 조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때가 바로 답이고 요때 K 값은 얘가 0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요건 적어 드릴게. 얘는 K가 0인 거고 얘는 K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당첨입니다. 됐나요? 이게 답이 2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고난도는 더 해야 돼. 얘들아, 동그라미 쳐줄게. 뒤에 중요한 문제가 465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65 별표. 467번 남상고 시험 문제. 옛날에 나왔어. 2년 전인가? 470번하고 471번. 요 네 개가 좀 중요합니다. 470번도 별표. 470번 별표. 자, 이렇게 4개 정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으로 넘어갈게요. 유체는 조금 있다가 쌤이 부를게, 언니. 응. 여기까지 합시다. 가자. 야. 끝나고 바로 물리 보강 있어서 테스트 가지고 가.